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사 유학생의 현실적인 월급과 생활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월급, 여기에서는 이제 스타이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타이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 또 전공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받는 펀딩이 RA냐, TA냐 아니면 펠로십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연 2만 불에서 2만 5천 이렇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스타이펀드는 2주에 한 번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연방세, 주세 다 빼고 나면은 2주에 저한테 순수익 떨어지는 게 약 8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하면은 한 1600불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 월급을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에는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저희가 고정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먼저 집세가 있겠죠? 집세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인실 기준으로 할 때 한 명이 500에서 600불 정도 내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플로리다로 옮겨와서는 이제 한 달에 2인실 기준 1인이 내는 게 700에서 800 이 정도 기준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1인실에 뭐 2,500불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인실에 살고 있는데 한 700불 정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유틸리티, 즉 뭐 물세, 가스비, 전기세, 인터넷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반으로 나눴을 때 한 100불에서 120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세와 유틸리티 이렇게만 해도 거의 800불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 2주 월급, 첫 번째 월급은 이렇게 집세, 유틸리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2주 월급으로 이제 다른 생활들을 영위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미국은 차가 없으면 정말 생활이 힘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도 너무 잘 돼 있고 시간도 어지간하면 딱딱 맞춰서 오는데 여기는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잘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저번에 한번 거의 1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차가 너무 안 와서. 그래서 정말 차는 필수다. 그럼 차가 있으면은 당연히 차 유지비가 들겠죠? 저는 한 달에 기름을 한 2번 정도 넣는데 그렇게 해서 80불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으로 매달 150불 정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집 보험으로 따로 이제 10불씩 해서 차랑 집 보험만 160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떤 통신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알뜰폰 요금제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여러 사람들과 묶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 35불 정도 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핸드폰을 바꾸면서 또 통신사를 옮기면서 지금은 한 달에 핸드폰 비용으로 한 70불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장을 보는데요. 여기 지금 장 보는 거에는 식자재는 물론이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계속 사용하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제라든지 샴푸, 린스, 청소 도구, 뭐 그런 다양한 세면 도구들. 그런 거 해서 한 달에 약 300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저희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외식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15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한국도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라고 들었는데 한 번 나가면은 뭐 2, 30불은 기본이고 조금 괜찮은 곳을 갔다 이러면은 50불 이상도 기본이기 때문에 외식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걸 다 정리해보자면은 정말 내가 숨만 쉬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했을 때 나가는 비용들은 스타이펀드로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조금 더 이제 뭐 외식을 조금 덜 했다 이번 달에는 아니면은 조금 장을 덜 봤다
아니면 유틸리티 비용이 조금 덜 나왔다 이러면 이제 한 달에 100불씩, 200불씩 조금 이렇게 남기도 하고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다른 곳에 지출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른 곳, 어떤 곳들에 지출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학교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박사로 왔다라고 하면은 학비랑 그리고 스타이펀드 이렇게는 다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비에서도 저희가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학비는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University Tuition, 그리고 두 번째로는 College Tuition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과학 대학교, 뭐 공과대학교, 그 대학 그렇게 그 학과 아니면 그 단과 대학 거기에 낸 튜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University Fee라는 거를 내야 하는데요. University Fee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뭐 이제 학교에서 뭐 그런 체육시설 이용하는 거, 아니면 뭐 도서관 이용하는 거, 그렇게 물론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fee는 다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런 유니버시티 튜이션이라든지 college 튜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 학교에서 이제 웨이버 되는 그런 장학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유니버시티 피 같은 경우에는 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봄 학기, 그리고 여름 방학, 그리고 가을 학기 이렇게 매번 약 600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유니버시티 피로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0불 정도를 더 내야 하더라고요. 그런 인터내셔널 오피스 관련된 뭐 UGB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한 1년에 800불 정도를 약 3번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차가 있으면은 차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일들이 있겠죠? 차 수리비가 미국은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차 문제 생겨서 이제 수리소 갈 때마다 이번엔 또 얼마가 나올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모든 바퀴도 아니에요. 뒷바퀴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랑 로터 그거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냉각수가 새서 그 냉각수 연결하는 호수랑 그 통 바꾸는 거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1200불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그거 정말 50만 원 내로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차 문제 생겨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병원비도 미국이 굉장히 비싸요. 물론 학교에서 이제 보험 이런 거를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보험이 커버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가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약 보험으로 1000불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다 이제 면제를 해줘서 감사하게도 따로 건강보험비는 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병원에 예방접종을 한번 맞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예방접종을 받고 이제 결핵 검사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청구서 날라온 거 보니까는 결핵 검사랑 예방접종 한 거 그거 자체는 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의사를 본 그 비용에 대해서는 커버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본 비용, 의사를 만나서 대화한 그 비용이 160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내면서 역시 미국 비싸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유학생분들이 이제 한국 갈 때마다 정말 전신을 다 검사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치과도 가격대가 매우 비싼데요. 제가 지난번에 금리 이제 떼운 게 떨어져서 그걸 끼우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에서 하면은 뭐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100불에서 150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비용들, 뭐 식비라든지 보험비라든지 집세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비용들은 스타이펀드로 충족이 되지만은 조금 그 이외의 부분, 만약에 내가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차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은 뭐 다른 상황들이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스타이펀드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변에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스타이펀드로 열심히 사는 친구들, 조금 절약하고 아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주변에 도움을 받는 거나 가족들이 조금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줄여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그리고 정말 저의 모든 비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이제 앞으로 박사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